8천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80%니까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20%가 필요하죠. 나누기 20%를 하면 4억까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네가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시기가 이런데 대출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 금리가 얼마네? 뭐 이렇게 해서 연끌족을 만들 셈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집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뭐 애가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 그다음에 애가 태어나서 더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용 금액에서 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계산해 봐야 되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지보만 땅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사는 친구가 청약을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말고도 분양권 다른 게 괜찮은 게 있나 한번 같이 봐줄 테니까 분양가 얼마짜리로 너 생각을 하고 있냐, 그리고 너 얼마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야 근데 대출 받고 하면 내 돈이 얼마 필요하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부터 애초에 분양받을 생각도 없었는지 뭐 얼마가 필요한지도 언제 필요한지 이런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도 뭐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알아보려고 스스로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니까 뭐 저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각 금액별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살 때에도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새 아파트 분양받으시는 분이나 새 집을 사시는 분들은 내 돈을 전부 모아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분양받는 아파트는 아파트 값에 옵션비, 그리고 취득세,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야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분양가에서 뭐 내 돈이 조금 들어가고, 조금이 아니죠,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옵션과 취득세 이런 것들도 내 돈에서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아파트 값만 한번 볼게요. 일단 분양을 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그리고 잔금을 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지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비율은요, 규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아파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개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 12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는 전부 규제 지역에서 해제돼 가지고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제한이 풀렸어요. 중도금 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제한이 풀렸다고 보실 수 있는데, 왼쪽에서 원래 이제 규제 지역이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에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계약금 10%에서 20%, 중도금 60% 정도, 잔금 20%에서 30% 정도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비조정 지역은 중도금이 대출이 나오니까 비조정 지역은 분양권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 만약에 5억 원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10% 정도, 즉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추가로 필요한 돈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니까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처럼 계약금이 20%라고 한다면 1억 원이 계약금이고, 여기 보시면 5억 원 정도 되는 게 1억 정도가 계약금이죠. 5억 원 분양 가격이면 1억 원이 계약금이고, 중도금은 기간에 따라서 회차별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10%씩 6번을 내야 됩니다. 이 경우 잔금은 20%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라고 하면 신경 쓸 게 없겠지만, 이자 후불제라고 하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때 우리가 빌렸던 그 기간만큼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보통은 집단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 예전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은행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잔금이 20%가 되는데 우리가 입주를 할 때 잔금 20%만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 대출을 이렇게 하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두 개를 합쳐서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잔금까지 함께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본 모집 공고문과는 다른 아파트인데, 잔금을 낼 시점에, 입주를 할 시점에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이 10%라고 하면 90%, 계약금이 20%였다고 하면 80%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분양가에서 계약금, 중도금, 대출인 상태에서 잔금까지 오면 내 돈이 계약금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잔금 대출할 때는 KB 시세의 7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 돈과 대출, 집단 대출을 받은, 잔금 대출을 받은 돈을 합쳐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같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조금 이런 상황들이 거의 없지만, 지금 상황은, 근데 불과 6개월 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가보다 KB 시세가 훨씬 높아지는, 프리미엄 거래도 되고 주변의 신축 단지들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를 한번 보자면은, 만약에 분양가 5억 원인 아파트가 KB 시세 7억 원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분양가가 5억 원이었는데 KB 시세가 7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담보에 대한 가치가,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은행이 설정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원래는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하고 잔금을 하는 게 5억 아파트라고 하면 4.5억, 4억 5천만 원이 내가 돈을 더 내야 될 그런 금액이었는데, KB 시세가 7억 원이라고 했을 때 4억 9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니까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낼 돈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와서 오히려 4천만 원이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야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무주택자나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 6일 날 발표된 정책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기 때문에 LTV가 80%까지, 아까는 70%라고 말씀드렸었는데 80%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금액도 이 조건에 맞는 게 더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럼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정책의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개이득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산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입주 때 얼마나 내야 될까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렇게 2억을 줬다고 했을 때 입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B 시세가 7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프리미엄 준 만큼 KB 시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잔금 대출, 집단 대출을 받은 거는 KB 시세의 70%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내 돈이 프리미엄 2억은 내 돈을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내 돈에서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잔금 대출을 받은 걸 합쳐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데 프리미엄 2억 원에서 4천만 원을 회수를 한다는 겁니다. KB 시세가 7억 원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기류나 다른 비용들, 취득세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DSR이 다 된다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출 가능 여부는 따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개인적인 거 말고 정책적으로 이 아파트에서 70%, 이 분양권에서 70% 대출이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값을 살펴봤다면 거의 이제 70%, 80%, 90%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내야 되는 돈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수적인 옵션은 발코니 확장이에요. 발코니 확장은 거의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아파트에서 가져온 건데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이 평형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 아파트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다른 아파트는 뭐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인데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이렇게 내야 되는 걸로 여기는 정해져 있고요. 다른 곳들은 어떤 곳들은 뭐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이런 식으로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입주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추가 선택 품목인 그 유상 옵션을 유상 옵션이 있죠.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중문, 인덕션 이런 것들을 돈을 낼 때도 언제 얼마나 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이렇게 내야 되니까, 이 아파트는 뭐 25년인가 24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였을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에서는 뭐 돈을 한참 나중으로 미룰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디서 보냐면, 청약홈에 가면은, 우리가 청약할 때 청약홈에 가죠. 그러면 거기에 정보에 모집 공고문 보기,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이 모집 공고문을 보기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은 보시면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모집 공고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취득세를 볼 건데, 취득세는 내가 무주택자의 경우 혹은 비조정 지역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서는, 85는 전용 25평 정도, 그러면 한 34평, 뭐 전용 평수로 85제곱미터죠. 이런 주택에서는 농지를 말고 농지 외에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1%, 지방교육세 0.1%가 책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5억 원이라고 하면 550만 원 정도 취득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뭐 직접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뭐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입주자 이제 커뮤니티 그쪽 모임에서 단체로 법무법인이나 뭐 법무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보통 세대당 뭐 10만원 정도, 15만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면은 다 등기를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10만원 내고 맡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냐, 옵션 빼고, 옵션은 선택이니까 옵션을 빼고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은 분양가에서 31.1%입니다. 비조정 지역에서 LTV가 70%일 때 해당이 되고요. LTV가 80%면 21.1이 되겠죠. 그리고 뭐 무주택자가 아니라 세 번째 주택, 네 번째 주택을 선택한다, 아니면은 전용 평수가 85제곱미터 초과가 된다 하면은 여기서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분양가의 31.1%는 5억에 31.1%를 계산합니다. 그럼 뭐 1억 5,500 이 정도 되겠죠. 거기에 옵션비, 확장비랑 에어컨, 인덕션 이런 거를 더해서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억 7,550만 원이 내가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LTV가 생애 최초 주택, 뭐 아까 그 특례 조항,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활용해서 더 많이 대출을 한다고 하면, LTV가 80% 했을 때 그러면 2천만 원 20%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이 적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예전이라고 했으면 싸게 나온 급매로 나온 분양권들을 사거나 급매로 나온 집들을 지금 무주택자라면, 저는 뭐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에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내 돈 1억 5천이 있다. 이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돈 1억 5천이 있다. LTV가 70%다. 전체 금액에서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라고 하면 최대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1억 5천이 있으면 5억까지 할 수 있죠. 아까 보셨죠? 5억짜리 아파트를 했을 때 내가 1억 5천 정도 필요했잖아요. 어떻게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냐? 대출 안 받는 비율이 30%다 하면 가진 돈에서 30%를 나눠주면 가용 가능한 최대 집값이 나옵니다. 아까 계산한 거를 거꾸로 그냥 한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간단히 계산하려고, 야, 너 돈 얼마 있냐? 그럼 얼마짜리 집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만약 1억이 있다 하면 계산기를 가지고 바로 가지고 와 볼게요. 내가 가진 돈이 만약에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면 여기서 나누기 30%는 0.3이죠. 그러면 내가 2억 6,660만 원짜리 집을 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LTV가 70%가 아니라 80%,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하면 8천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80%니까 8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20%가 필요하죠. 나누기 20%를 하면 4억까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시기가 이런데 대출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 금리가 얼마네? 이렇게 해서 연끌족을 만들 셈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집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애가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 아니면 애가 태어나서 더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용 금액에서 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계산해 봐야 되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연끌을 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한 건 저는 반대이고요.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부부가 소득이 합쳐서 둘이 합쳐서 500만 원이다. 600만 원이다 하면은 대출금을 갚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한 200만 원까지 되지 않을까요? 300만 원 정도 쓰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대출금도 나오고 대출금을 원리금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씩 상환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게 얼마까지인지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1953년에 예일대 졸업생 중에서 구체적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단 3%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2년이 지난 뒤에 그 3%의 자산의 합이 나머지 97%의 자산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이 분양가를 계산하는 것 자체, 분양가가 얼마인데 내 돈이 얼마 필요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